저희 채널이 4050 세대 많이 보시는데 노후에 좀 가장 큰 고민이 뱃살이잖아요. 그래서 배만 좀 볼록하게 나오신 경우에는 이걸 빼는 게 쉽지 않던데 뱃살을 빼는 팁이 있을까요? 뱃살 빼는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보통 말씀하시는 게 뱃살 빼려면 복근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 배 열심히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크런치를 하신다든지. 아쉽게도 특정 부위만 빼는 걸 이제 스팟 리덕션이라고 전문 용어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어디 문헌을 봐도 보통 거의 안 된다고 나와요. 특히 만약에 복근 운동을 하시면 거기 뭐 살이 근육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살이 근육으로 변하는 거는 이 물을 기름으로 바꾸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이라는 거는요, 지방 세포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근육 세포로 바뀐다는 말씀인데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로 바뀐다? 마치 어떤 발상이냐면 제 눈을 피부로 바꾸겠다. 그래서 눈이 완전히 피부로 바뀌어서 없는 걸로 바꿔보겠다. 아니면 제 팔을 어디 날개로 바꿔보겠다.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에너지를 그 근처에서 끌어와서 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근으로 움직이셔도요, 혈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그 혈관은 온몸의 지방세포에서 다 끌어와요. 그래서 온몸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그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복근 운동한다고 거기 살만 빠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나는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체중이 다 빠지시면서 복근 운동을 추가로 하시다 보니까 복근이 좀 더 선명해져서 잘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절대 뭐 살이 근육으로 바뀌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복근 어떻게 빼면 될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체중 감량 적절히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왕이면 나는 좀 더 이렇게 복근이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분은 복근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살만 빼는 거면 그냥 전체적인 체중 감량 하시면 되고 전신 운동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술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술 빼란 말이 있죠. 이게 영어로도 비어벨리가 있어요. 딴 나라 말도 술에 관련된 뱃살 이 용어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아니 살은 허벅지에도 찌고 팔에도 찌잖아요. 근데 왜 하필 술 배일까요? 배. 그 왜 하필 술이죠? 아니 마라탕도 드셨고 떡도 드셨고 햄버거 드셨잖아요. 그럼 햄버거 배, 피자 배는 왜 없어요? 밥배 없죠? 밥배? 탄수화물 무서워하실 텐데. 이게 술이 내장 지방이 엄청 잘 찝니다. 그래서 술만은 정말 계속 손해를 보게 만든다. 술을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 전신운동, 전체적인 감량, 복근운동 이 세 가지 해봤자 술 드시고 있으면요, 이거 세 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일단 술을 안 드신다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요 세 가지 하셔야 뱃살 빼면서 복근 선명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장 지방 빼기 위해서 걷기 운동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천천히 걷기만 해도 내장 지방이 연소가 되나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시는 게 운동 열심히 해야지 뭐 살이 잘 빠지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식후에 30분 산책 이 세 가지만 하셔도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30분 운동한 거랑 60분 운동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식후에 운동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식후에 운동을 해주면 이 혈당 조절이 빨리 잘 돼요. 그래서 혈당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활성화되고 지방합성이 활성화되고 요 기전 자체가 좀 막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부가적으로 보통 식후에 간식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뭔가 심심하거든요. 그것도 자동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식후 30분 산책을 저는 좀 보통 권유드리고, 물론 더 할 분들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럼 추가적인 이득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이득이 막 2배 하면 2배로 이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게 될수록 그 돌아오는 그 리턴,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익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제 생각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것만 매일 하셔도 충분하세요. 그럼 막 10,000보, 20,000보씩 걷는다고 더 빠지거나 하는 건 아니겠네요. 10,000보, 20,000보를 걸으면 제 생각에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으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몇 배를 했는데 왜 몇 배로 살이 안 빠질까요?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열심히 한 만큼 상처를 받고 좌절하거든요. 다이어트 자체를 자꾸 포기해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시고 그만큼 살이 무조건 더 잘 빠질 거라는 생각은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올챙이처럼 이제 배만 나온 마른 비만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요런 내장 지방형 이 비만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뱃살이 빠질까요? 사실 거의 40대 넘어가서 오시는 분들이나 50대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오시면은 체중은 정상이신데 배만 나온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배만 나온 경우에 정말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체중은 정상인데 이분들이 다이어트 하러 오는 이유가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병원 가셔서 뭐 고콜레스테롤이다, 아니면 뭐 혈압이 문제가 있다, 혈당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당뇨 전 단계다, 뭐 당화 혈색소가 너무 높다, 수치가, 이런 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내장 지방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빠르게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데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하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물을 잘 드시는 거, 그다음 수면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분들 특징이 하체가 굉장히 얇으세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운동만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존투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투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숨이 헐떡될 정도로 운동하는 건데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로 운동하는 건데 최대 심박수가 220에서 나이를 빼고 그 220 나이를 뺀 거에서 60에서 7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존투 운동을 한 30분씩 주 3회 정도만 해주셔도 빠르게 내장 지방이 좋아질 수 있고요. 난 여기다가 조금 더 운동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근력 운동은 하체 근력 운동, 그러니까 엉덩이 운동, 허벅지 운동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헬스장 가서 제대로 운동을 배우실 분들은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운동을 하면 너무 좋은데 나는 시간 여건상 아니면 헬스장 가기 무섭다 이런 분들은 저는 먼저 계단 운동 먼저 하라고 하고 싶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계단 운동을 하셔서 좀 하체 근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숨도 차잖아요. 계단 운동하게 되면 이렇게 존투 운동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하체 운동도 중요하고 존투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그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최대 심박수까지 하는 운동이에요. 최대 심박수까지 하는 운동이라는 게 정말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투 운동도 어떤 분들은 뛰어야 존투가 되고요. 어떤 분은 빠르게만 걸어도 존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평지에서 조금 빠르게 뛰면은 최대 심박수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그다음 두 번째는 계단 운동을 조금 빠르게 하시거나 처음 계단 운동 하신 분들은 천천히만 올라가도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단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천천히 계단 운동을 하셔도 우리가 존투 운동, 고강도 운동, 하체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적응이 됐어라고 하시면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계단 운동. 그러면 처음에는 존투로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겠죠. 더 적응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빨리 계단 운동 하시면 되고 뭐 2칸씩 올라가셔도 되고.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이랑 존투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까지 잘 병행해서 운동하시면은 살도 잘 빠지고 심폐도 건강해지고 뇌도 굉장히 맑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 주는 이점이 많고 건강상으로 좋은 호르몬들이 운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동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배울 거다라고 하면 이런 고강도 운동, 그다음에 존투 운동, 그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몸 주변의 전신 근력 운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운동을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보 걸었어, 20,000보 걸었어 이렇게 걷기로 시간 채우기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제 걷기가 좋다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걸으면 돼라고 해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20,000보, 30,000보까지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20,000보, 30,000보 걷고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숨이 차지 않게 걸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는 숨이 차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걷다 보면 숨이 정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걸으셔라. 그래서 계속해서 강도를 올리셔서 내가 옆 사람과 대화가 살짝만 가능해야지 너무 널널하게 편안하게 숨이 전혀 안 찰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숨찬 운동은 뭐 하루에 몇 분이나 뭐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내가 최대 심박수로 운동하겠다, 뭐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10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존투 운동을 하겠다 그럼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이걸 같이 하셔도 30분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존투 운동이랑 고강도 운동 하시고 30분은 하체 근력 운동 하시면은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나는 1시간 시간 없다 그러면 하루는 존투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 같이 하시고 하루는 하체 근력 운동 하시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만 나온 체형을 바꿀 때는 좀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목적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더 목적은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고 몸에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몸이 사실 지방으로 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늘어진 온몸을 지방을 제거하고 그다음 근육을 붙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체중은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체중계에 올라가는 방법보다 눈바디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좀 딱 달라붙는 옷이나 이런 걸 입고 속옷만 입거나 해서 눈바디 사진을 찍어 보셔서 계속 내가 사진으로 비교해 보시면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도 측정하시고 허벅지 둘레, 엉덩이 둘레, 그다음에 팔뚝 둘레 이런 데 측정하시면 눈에 띄게 둘레가 줄어드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팀장님께서 30년간 식이 상담을 하시면서 좀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좋은 식단 구성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가위바위보 식사법을 많이 추천을 해요. 이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병,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특히 요즘에 이런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자, 가위바위보 이거잖아요. 자, 가위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정도는 꼭 넣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먹은요, 탄수화물의 양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면을 먹든 한 끼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은 내 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먹는 것. 그리고 이제 보자기는 이제 손바닥 크기만큼, 적어도 내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또는 달걀 또는 두부, 이 4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이 단백질 식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는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을 잘 지킨다면 영양의 균형은 맞추면서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쉽기도 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 3끼를 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녁 식단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열량도 조금 낮고 그다음에 영양소도 살짝 좀 가볍게 하는 디톡스 날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을 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가볍게 식사하는 날로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식단을 삼시 세끼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좀 간헐적 단식을 곁들여서 뭐 2끼만 먹는다던가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하루 한 끼 식사는 일단 저에게는 그게 권장하지 않는 식사 방법이고요. 간헐적 식사가 됐든 하루 3끼가 됐든 2끼가 됐든 2끼 정도 이상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본인의 그 소화 상태 또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시간에 먹고 비슷한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고 이것이 내 몸에 여러 호르몬들을 안정적으로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